정말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네. 친중은 보통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좌파라고 생각을 하고 친일은 우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한자는 중국어 문화권의 언어잖아요. 그러면 친중 좌파 성향의 사람들은 한자를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오히려 더 논리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여러 가지로 혼동되는 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념인지 뭔지 진영인지 그러는데 일단 저렇게 생각해요. 지금보다 더 이전의 냉전 시기에 이제 우파라면은 친일 친미고 좌파라면 친중. 그러면은 이제 우파는 자본주의 걸 중요시하니까 친일 친중을 하고 자본주의 국가인 친미를 하고 친일하고 친미. 좌파는 이제 사회주의를 좋아하니까 친북과 친중을 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거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본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좌파 우파는 그 나라의 기득권층이었던 사람들이 우파가 되고 기득권층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좌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좋은 예를 들면 대만 있잖아요. 대만은 원래는 이제 물론 일본이었지만 중국에서 공산당한테 장개석 국민당 이제 우파 이런 사람이 망해가지고 대만으로 피난을 왔어요. 그래서 대만에서 대만 원주민도 있고 거기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조그만 섬에 그냥 그 막강한 그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대만을 그냥 점령한 거나 마찬가지죠. 지낸 패해서 들어온 거지만 그래가지고 대만 계엄령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지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만에서 그러니까 장개석 총통하고 그 다음에도 하고 뭐 대를 이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대만 야당이 생겨서 그 정권 교체하잖아요. 민주화가 돼가지고. 근데 지금 야당이 여당이 됐죠. 그 반대당이 뭐냐면은 그 민주진보당이에요. 대만 민주진보당. 한국도 마찬가지로 김대중 정부 그 집권하기 전까지는 야당이 집권을 한 번도 못했잖아요. 정부 비판 세력이었다가 그러다가 좌파 정부가 이제 그때부터 집권을 했고 대만도 비슷한 시기에 이제 민주진보당이 좌파 정부. 그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그 대만 원주민들이 주축이에요. 그 사람들은. 대만 원주민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애초엔 별로 힘없는 사람들이었다가 그 국민당 이제 대륙에서 막 쳐들어오니까 꼼짝없이 당하고 초기에 많이 탄압도 당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대만은 원주민은 이제 자기네들끼리 살려는데 왜 니들 그러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20-30년 지나가지고 그들 세력이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그냥 반대당이 된 거죠. 그래서 야당이 됐다가 다시 나중에 집권도 하고. 그런데 민주진보당은 그 정책이 뭐냐면 탈원전해요. 문재인 정부처럼 탈원전하고 그리고 요전에 왔던 사람 중에선 트랜스젠더를 아예 그 장관까지 해먹고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같으면 좀 요상하게 하고 다니면 웬만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아예 대놓고 트랜스젠더 한 사람을 문화부 장관을 시키고 그런 정도로 좌파 정부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외교면에서는 아주 극렬 친일 친미. 그 진수변이가 예전에 감옥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만은 미국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이게 국민당 정부 나를 어떻게 그럴 권한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일본하고는 옛날에 같은 동족이었으니까 같은 나라 일제 시대 때 그때 일본은 직할이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국민당이 상대적으로 보수 세력인데 보수 세력은 대만하고 본토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국민당은 지금도 대륙하고 중국 공산당 중국 정부하고 그냥 다 타협을 해가지고 같이 같은 나라로 이제 서로 일국 양제로 같이 하자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대만 민주진보당은 우린 중국하고 별 관계 없다. 그냥 우리 독립하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일본하고 미국에 붙었으면 붙었지. 니네 중국하고는 안 당하겠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보니 보수니 그런 거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서로 인종이라든지 어떤 집단끼리 인연으로
그런 파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우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진보나 보수를 내세우는 근거는 이 원래 기득권층이었으니까 그렇고 아니었으니까. 원래 국민당 사람은 원래 정치적 기득권층이었고 대만 민주진보당 사람은 기득권층이 아니었잖아요. 핍박당한. 그러니까 진보죠. 그리고 하는 행동도 이념도 이제 진보를 많이 따르려고 하지만은 미국과 일본은 하고 극렬 그거죠. 이제 너무 이쪽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그러니까 그 좌파 정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한민국 수립 이후 50년 동안 집권이 안 됐잖아요. 그동안 계속 제야 세력으로 계속 그 정부를 어떻게 좀 바꾸려고만 애를 썼다면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북한에서 하고 연고가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힘이 약하니까 처음엔 그러다가 한 세대가 지나니까 그 어떤 북한과 관련된 인연의 사람도 많이 태어나고 그 영혼이 북한 쪽하고 관련된 사람들 뭐 더 비약하면 뭐 전생이 북한이라든지 뭐 그런 그리고 또 특히 북한이라기보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중에서 아주 골수 그냥 세게 나오는 사람들은 조선시대 때도 이 북방 여진족 조선시대에 여진족 병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여진족 몽고족 그런 사람들이 조선시대 때 많이 차별도 받고 그랬어요.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 천민이라고 해서 자기 돈을 벌어도 자기들 맘대로 옷도 한국식으로 못 입고 막 그냥 멸시당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이란 나라는 또 백성을 군자로 기르기 위한 나라라서 그 조선 백성들한테는 이제 군자답지 않은 필요는 하지만 군자답지 않은 일, 백정 같은 거, 소 잡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 지금도 외국인 노동자 방글라데시에서 좀 힘든 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때 몽고 그 여진에서 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일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천민으로. 근데 조선 후기에는 백정에서 돈을 버니까 평민인데도 법을 어기고 그냥 그걸 하는 사람들 생기기도 나고 그랬지만은 원칙은 다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선이란 체제 자체를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일제시대 돼가지고 오히려 양반들 조선 주류가 몰락했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힘을 쓰려고 하는데 일제가 다시 또 지배하니까 계속해서 불만을 갖고 있죠. 이 사람들이 생각은 계속 어떤 대한민국이 북쪽하고 잘 연결돼 가지고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그쪽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자기들 힘이 세고 목소리가 커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중공 6.25 때 그것도 중공 정권이었잖아요. 그 중국의 어떤 전통적 주류 양반 귀족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다 작당을 해가지고 같이 마음이 통해서 친중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리고 우파라는 것도 상당히 헷갈리는 게 조선 시대까지 전통 양반이라든지 우리나라 그걸 지키는 사람들은 지금 딱히 우파 정부, 좌파 정부 지금 나눠 있지 않잖아요. 오히려 조선 시대까지도 남부에 이제 외구라든지 일본에서 귀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일본과 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조선 일제 시대 돼 가지고 이게 많이 힘이 더 당연히 커졌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른바 친일 세력도 되고 그리고 일본하고 관련돼 가지고 재벌들 그런 사람들이 되게 그 돈을 많이 벌고 전통 양반 귀족은 아니죠.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원칙적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정통 골수 우파라고는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우파란 건 그 나라 정통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우파인데 하지만 그 일제시대 때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기득권층이 됐으니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우파로 이제 행세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연고가 일본하고 있고 미국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친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연고관계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맨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김대중 정부 이후로 둘로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러다 보니까 그냥 한민족 그 정통을 지키는 그런 그 정신 이런 거는 제대로 찾지를 못하고 자꾸 양대 세력이 이 나라를 중국, 북한 대륙에다 붙이자 혹은 일본, 미국 해양에다 붙이자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 이거는 어떻게
타협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사실. 좌파 우파는 서로 아니 뭐 그 기업세를 어떻게 하고 교육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중도로 타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좌파 우파가 따지더라도. 이거는 근데 아니 우리나라를 대륙에 붙이자, 해양에 붙이자. 이걸 어떻게 타협을 해요? 타협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살자 이거잖아요. 그럼 양쪽 다 만족 안 해? 정통 한국 민족만 좋아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네들은 타협 안 하고 서로 자기네가 이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나라가 이렇게 싸우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전통 문화 그런 거 지키자 이런 얘기는 괜히 제가 그냥 그런 쪽 사람 무슨 지리산 청학동 같은 사람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라를 안정시키고 제대로 되게 좀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나라의 주체 중간은 없고 핵심은 없고 그냥 토착 여진족과 토착이고 이제 이 나라를 대륙에 붙이자 해양에 붙이자는 그런 세력의 피 튀기는 싸움만 계속되니까 지금도 이게 뭐예요? 그냥 무조건 상대방 대통령은 무조건 악마화 시키고 상대방 대통령은 다 그냥 이 대통령 있을 때는 있을 때는 그걸 막 욕하다가 막 내려오면 무조건 감옥 보내고 막 죽이지 못해 한다리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정통국을 제대로 지키는 거. 한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주제가 우리가 한자였잖아요. 그럼 왜 그 친중 정부는 한자 어문 정책을 반대하는 거예요? 친중이라 그러면 그렇죠. 그게 쌍수 들어서 찬성해야 되는 좋은 질문,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스탠스가 그러니까 좀 모호해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옛날 지금 조갑재 기자라든지 그런 분하고도 교류를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더민당 정부가 이게 노무현 들어와가지고 더 한글 쓰기를 더 강화했고 그나마 쓰던 이제 국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데서도 한자 없애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좌파 정부는 원래 그러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전통 주류가 아니라 여진 거란 이제 몽고에서 온 사람들 그런 데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통 고려 신라 고려 진짜 파고 파도 그렇다는 말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과거 역사 보면 볼수록 그냥 한자 그 자체야. 그러니까 양반만 쓰는 게 아니라 중인들이라고 있잖아요. 그냥 옛날에 공장 된 기술자였던 사람들 그런 분들의 저서들 조선시대 후기 그리고 공장 측량법 이런 거 다 한문이에요. 한자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동학이라는 거 들어봤잖아요. 동학이 뭐예요? 그 가장 억압받는 백성들, 우리 농민들이 반항한 거잖아요. 거기에 동학의 경전이라든지 지침도 다 한문이에요. 한자. 동학이 종교단체 아니에요? 어쨌든 동학은 좋다 나쁘다는 여기서 말고 거기가 하층 민중의 그렇죠. 애초에 그거란 말이야. 유교 사람은 뭔가 진리를 배워야 되는데 유교 유학은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백성들 선생님이 공부를 못하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너 생활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뜻 의미도 그래요. 지금 기독교도 다 그렇고 공부를 할 만한 여유나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가 지침을 따라가지고 믿어가지고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믿어서 그 올바른 생활 지침을 따라서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동학이 바로 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천주 조화정 태을 천상원군 이런 주문을 외워가지고 그걸 마음가짐을 바로잡고 그러자 이런 얘기. 좋은 거네.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그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도 동학 배워보고 싶어. 좋지. 근데 지금 동학도 한자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세뇌받았 때 저희 때부터 그랬어요. 지금 한자 쓰면 나이 먹어서 한자 쓰는데 그런 소리 무슨 얼빠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 어릴 때부터 그냥 한문 나쁘다 한글 최고다 맞아요. 엄청나게 세뇌 교육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그런 글들 교과서에 있는지 모르겠네. 그냥 국민학교 교과서에 그냥 한자 나쁘다 그냥 그런데 나이 먹어서 20대 중반까지도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그냥 우리나라 계속 어휘 쓰는 거 그냥 의미를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깨달아 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한문을 다시 공부한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제 그게 돌아온 거죠. 다시 돌아온 거죠. 나중에 공부한 다음에 자 개인적으로야 나중에 공부했으니까 다행이다 생각하지만 한참 힘 있고 그냥 활동 많은 20대 30대 때 제대로 잘 모르고 불안정하게 좌충우돌 행동했다는 거 이게 사회적으로 얼마나 손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타파해야 되는데 이제는 양쪽 정당이 다 그 기득권층이 다 자기들은 유리하니까 국민들한테는 계속 이게 세뇌시키면 참 좋잖아요. 한글이란 게 그러니까 부르기에도 좋고 네네. 뭐 중국에 일본 그따고 자꾸 멸시하고 미국만 따르고 네네. 그냥 우리 고유의 글이니까 우리 최고니까 이것만 쓰면 된다. 또 하긴 좋죠. 그러니까 그 계속 그런 도구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좌파가 왜 그러냐 이제 그러니까 좌파가 친중인데 왜 그러냐 이건 제가 오래전에 글로 썼어요. 그러니까 친중의 정체성이 뭐냐면은 여진족, 몽고족 이런 사람들 다 대륙 쪽이잖아요. 결국 대륙에 친화되려고 하는 그런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중국도 그러고 지금은 상당히 이제 옛날 중국의 정권들이 다 그랬어요. 몽고 원나라나 여진 청나라나 초기에는 다 유목민 막 그런 오랑캐 그런 이제 터프한 그런 거가 지배를 했지만 한 30, 몇십 년 지나가면서 결국 그 사람들이 권력은 잡았어도 통치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식인들을 이제 영입을 해야 되니까 속된 말로 그러니까 이른바 한족화라고 그렇게 한족 그런 식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그 청나라 원나라도 그랬듯이 중국도 지금 상당히 소위 한족화가 된 거죠. 그 뭐 자본주의 경제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국가 통제 자본주의 뭐 그러고 한자도 예전에는 뭐 간체자 막 그랬는데 상당히 그냥 정체자 회복을 하고 옛날에 모택동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세계가 다 소리 글자 쓰는데 우리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세계 공산당 따라서 알파벳으로 다 쓰자. 그러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도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도로 돌아와서 왔는데 어쨌든 간에 뿌리가 그 좌파가 한참 날릴 때 한참 주장할 때 자기들 존재 근데 1980년, 90년 그때는 순전한 공산당 정부니까 전적으로 중공 그쪽의 편이죠. 그 사람들은 이제 지금도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우파 중에서 그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친일 우파 이런 그런 사람들은 근본적인 우파는 아니면서 이렇게 자꾸 미국, 일본 쪽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고 그 좌파는도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정통 그 중국 문화 이런 걸 존중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나라, 청나라 이런 쪽의 중국 정부들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자기네들도 이제 어찌 보면 지금 중국에서는 더 이상 원나라, 청나라 같이 그런 소수민족이 지배하는 건 앞으로는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옛날에는 뭐 그러니까 무기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칼싸움 잘해가지고 이길 수도 있었지만은 앞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몽고족, 그 여진족. 그런 어쩌면 그 세력들이 한국 와가지고 한국을 그런 나라로 만들려는 게 강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한자를 안 쓰는 나라 종족들이잖아요. 여진족, 몽고족. 그 사람들이 한국을 지배해가지고 이제 한국을 그런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좌파가 친중이라는 거는 중국의 그런 이제 북방 오랑캐 정권 이쪽하고 전통적으로 이제 그게 맞으니까 그렇게 친중이 되는 거지 그 제대로 된 이제 그냥 중화 문화 이런 쪽하고 이제 가까워서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좌파 지금 양쪽으로 갈라진 정치를 빨리 극복해가지고 중심적인 우리나라 그게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김대중 정부 이전에 김영삼 노태우 김영삼 정부가 바로 그랬어요. 우리나라 지금 소위 우파라는 사람들이 자꾸 친미 친일만 강조하고 반중 막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정통 우파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 친일 그리고 후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파가 그만큼 위축된 거죠. 그러니까 그 노태우 김영삼 때는 그 이전에도 냉전이라서 중국하고
교류를 못했던 거지. 우리나라는 중국 그 역사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했고 그 중공 오랑캐 무찌르고 말태야 중공 오랑캐. 중공 오랑캐를 미워한 거죠. 마찬가지. 그 우리와 5,000년 문화를 같이 한 중국을 그걸 대만으로 쫓아내고 불법적인 집단인 중공국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노태우 때가 냉전이 끝나니까 그냥 금방 친중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노태우 때 그 음력설도 억지로 없애려는 거 그냥 도로 살렸고, 그전에는 음력설을 못 쓰게 했어요. 그냥 이쪽 우리 동양 문화 없애려고 이렇게 하려고 무조건. 그랬고 김영삼 때까지도 사실상 보수 정부이면서 친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제 통할 수 있으니까 마치 숨통이 트였다는 식으로 어떻게 잘 됐다 식으로 아주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엔 그래요. 미국에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손을 써가지고 이제 그 좌파 정부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친미 좌파 정부를 김대중 정부를 만들어서 집권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파 정부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제 좀 이제 지역적으로 그 친일 친미 쪽으로 그다음에 뉴라이트라고 이제 저도 거기 잠깐 관여했지만 MB 정부 세울 때 처음 막 그랬잖아요. 저기 그 인수위 할 때부터 뭐 어린지라고 뭐 교육해야 된다니 오렌지 말고 영어 다 교육하자 막 설치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영어 나라 만들자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보수를 재정립한 거죠. 이제 완전히 친미 친일로 그냥 달라붙게. 이제 김영삼 노태우 때는 친미 친일로 일관되게 편향되는 그런 정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그야말로 정통 이제 민족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런 정도였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렇게 어느 당 쪽이든 간에 진짜 진정 그 지지층을 포괄하는 노태우 김영삼 때의 보수 지지층을 포괄하는 그런 정부가 앞으로 집권해야 돼.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저기 혹시라도 뭐 태생이 더민당이라서 안 될 가능성은 많지만 오히려 전 정부보다 이제 한자라든지 그런 사용 제 억압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이제 민족 말살 정책 이런 거를 많이 거둔다면은 저도 이제 당연히 이재명 정부 지지 선언. 잘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씨가 잘할 거라고 보십니까? 잘하고 못하고 지지를 떠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능력이 참 결과적으로 난 저희 민주당 더민당에서 예전에 이낙연 씨하고 둘이 그랬을 때 만약에 국힘당은 윤석열 그때도 마음에 안 들었죠. 그렇지만은 만약 민주당이 이낙연 정도 나왔다면은 아마 더민당 찍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양쪽 다 비호감 대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과정상이 어쨌든 간에 뭐 되게 그쪽에서는 입장에서는 이낙연 지지 입장에서는 말이 많거든. 나중에 다 치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냥 더 없이 결선할 필요 없다. 갑자기 그러고. 근데 여러 가지로 국회의원들 그런 거 포섭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그만큼 정치 능력을 했다는 거 그건 인정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사실 대통령이란 게 누구도 그런 얘기, 조갑재 기자 그런 얘기 했다. 다들 얘기하잖아요. 자기 이 분수에 맞는 지위가 아니면은 자기 사양도 했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보면은 저도 그렇죠. 이제 지금 더민당 측은 자꾸 나쁜 사람 악마화하지만 그런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그게 워낙 또 너무 열심히 했지. 하여튼 남 잡아들이는 거. 그런데 어떤 일정 능력이야 누구나 조직을 이끌었으면 할 것 같지만은 대통령 정치하는 거 그만큼 그게 있어야 되는데 무리한 너무 벼락치기. 그러니까 지금 감옥하고 막 그러는 거 그만큼 화를 입은 거다. 분수 넘는 거 하니까. 사실 그걸로 치면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아예 결과적으로 화를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윤 대통령 멀쩡할 때도 그런 얘기 칼럼 썼었어요. 유튜브에. 노무현, 윤석열
벼락치기 대통령의 문제점은 그러니까 되기 전부터 이미 충분히 유명하고 충분히 사람 다뤄보고 충분히 사람들하고 뭐 그걸 충분히 닳고 해본 다음에 대통령을 해야지 별로 그런 걸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얼마나 웃겼어요. 그냥 뭐 자꾸 특강을 하고 다니는 대통령이. 아니 대통령이 무슨 강의를 해? 한시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 남을 가르칠 여유가 어딨어? 자기가 하면 시키면 되는 거지. 그런데 뭐냐면은 자기는 이제 어떤 학력 컴플렉스 어떤 박사니 그런 사람보다도 더 높은 자리인 대통령 와 있다 해가지고 이제 교수들 강의하는 거 이상으로 나도 해보겠다 그런 거지. 얼마나 지금 웃기는 생각이에요. 그런 것들 대통령이 특강이나 하고 다니고 그런 것도 그렇고 하여튼 저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별로 얘기를 안 하더라고. 개엄할 때도 저도 얼굴이 붉어가지고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 들었는데 그래서 그 얘기는 또 많이 안 그렇더라고. 개엄할 때 술 취하지 않았느냐. 술 취한 사람처럼 느껴지셨어요? 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졌을 뿐이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뭐 상기됐겠죠. 뭐 흥분해 뭐가 좀 너무 중요해서 그런 거라서.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한자를 배척하는 이유는 국민이 똑똑해지는 거를 싫어서 막기 위한 그렇죠. 그런데 그게 방책이다. 한자를 봐서 엄청나게 똑똑해지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언어를 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네. 문명국의 모든 언어는 다 어느 정도 의미가 있고 개념이 있어요. 네. 그 우리가 영어 같은 거 I'm a boy하고 쉬운 말만 써서 그렇지 조금만 들어가면은 다 생각해야 되는 말이 있고 다 언어 그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그 사람들 체계로 그런 게 있어요. 간단한 소리를 다 조합해가지고 말이 길잖아요. 그 사람은 지성적으로 하려면. 근데 우리나라하고 동양은 언어는 이 지성적으로 해도 말이 길지 않잖아요. 두 글자. 그렇죠. 그건 왜냐면은 이제 한자 획을 많이 씀으로써 그 복잡한 의미를 나타내고 중국어는 이제 성조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말도 어느 정도의 억양 성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한글 자모만으로 다 무시를 하니까 지금도 남아있는 거 있어요. 그 우리 날아다니는 새 할 때 새라고 부르죠. 그 전화기 이거 새거다 할 때 새거라고 하지 새거다 그렇게 안 하지. 이렇게 발음이 전혀 다른데 글자는 똑같이 하잖아요. 맞아요. 이건 우리는 발음이 부정확해도 문장을 다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그러니까 글은 말하는 거다 발성보다 더 표현력이 깊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말할 때는 서로 얼굴 표정, 몸짓, 발짓,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으니까 더 파악을 된단 말이에요. 대충 말해도. 그렇죠. 그런데 글은 아무 자료도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한글은 우리 발음조차도 제대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 눈, 밤 이런 말들 단어 하나로는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이건 다 장단은 뭐 석양, 억양이 있는 거거든요. 단지 한자뿐만이 아니라 그냥 소위 한자로 쓰지 않는 말들 그런 말들도 다 발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자 쓰지 말자고 하는 사람 이건 똑바로 알아야 돼요. 뭐 한글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결국엔 영어를 쓰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원래는 최연배님, 허웅 이런 사람들이 풀어쓰기를 주장했거든요. 모아쓰기 이런 거가 힘들다. 타자기치기 힘들다. 그래서 뭐 기역자를 뭐 T자처럼 쓰고 뭐 이렇게 그런 거 했는데 그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노선을 변경해서 한자 없애기로 한 거죠. 그전에는 옛날에는 한글을 풀어쓰기 해야 돼. 근데 사실 한글 풀어쓰기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로마자 쓰는 거지. 그게 뭐 한글이라는 거 그렇게 뭐 한글의 우수성 얘기하는데 한글이 정말 우수한 성이라면 그거였거든요. 뭐 모아쓰기 이제 음절별로 딱딱 치는 게 이제 잘만 쓰면은 더 가독성이 빠르고 한자 못지않게 이렇게 빠르게 읽을 수가 있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진정 저기 장점은 무시하면서 그러니까 제대로라면 이제 근데 한글을 어떻게 맨날 한글 나라면서 한글 최고 하면서 어떤 발전시킬 얘기는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냥 뭔가 뭐 어떤 그러니까 왜냐면 조금만 더 하면 어려워지잖아요. 지금도 어려운데 지금도
그 국민을 계속 바보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 한자를 안다고 해서 엄청 똑똑해지는 것도 아니고 문화 국가의 보통 사람이 되는 거 정도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 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을 만드는.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면은 예. 그걸 못 해요. 그러니까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네. 전문 용어들을 용어들을 한글로만 써고 대충 해도 다 알아듣겠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 알아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령 돼지 기르는 사람도 뭐 자돈, 웅돈, 노돈, 뭐 응? 무슨 돈, 육돈, 뭐 그냥 별거 다 써요. 근데 그건 한글로 지네들끼리 써도 다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그런 특수 분야는 그래도 되는데 예. 법률 같은 건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되는데 네. 위력에 의한 성폭행 이런 걸 모르니까 한글로만 쓰니까 위력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아니 그래서 뭐 위계질서한테 위인가 자리 위자인가 뭐 이렇게 뭐 하나도 모르죠. 심지어 그런데 진짜 지금 철학을 시작할 때 철학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모양 꼴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지들끼리만 성공한 사람들끼리 교수들은 유리하죠. 교수들이야 지네들은 이미 독일어 영어로 다 공부를 다 했으니까 원어를 다 알고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고 뭐 국내에 져서 쓸 땐 한글로 대충 해도 뭐 자기는 다 아니까. 근데 국내에서 독일어 영어를 모르면서 한글로만 책을 본 사람은 하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모르는 사람 보고 뭐냐면 니들이 무식해서 그렇다.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뭐가 철학 공부를 하려고 해도 영어 독일어 강습을 새로 받아야 돼. 이런 식이니 뭐가 돼 도대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초기 질문이 참 뭐 당위성이야 뭐 늘 얘기한 거니까 그렇지만 그 더민당이 왜 친중인데 한자를 어떻게 친중이면 당연히 한자를 아주 같이 쓰자 그렇게 했을 거 아니. 그래야 더 같이 그러니까 교류를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죠. 근데 또 안 그러지. 더 경계를 하지. 그러니까. 그럼 중국하고 더 가까워질 수가 없잖아요. 가까워지면 자기네들이 권력 유지하는데 그건 좌파니 우파니 모두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국민 모두가 한자를 알면은 네. 여기서 엿장수를 하다가도 그냥 엿장수 하는 사람도 한자를 알죠. 중국에도서 엿장수 하는 사람도 한자 알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중국에 가가지고 여기서 엿이 하나 안 팔린다. 그냥 중국에 배 하루 만에 가는데 배 타고 거기 가서 엿하고 써놓고 팔면 되거든요. 팔고 오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이 자유스럽게 그냥 기회가 많죠. 그렇죠. 근데 국민 다루기에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국민이 싫으나 좋으나 이 한국에서 그냥 이 봉사를 받들어 총을 해야지. 이렇게 주인들을 받들어야지. 국민이 여기서 기회가 없다고 일본이나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근데 이게 참 정말로 그렇게 나라가 무너진다. 그게 무서워서 그렇다면야 진짜 뭐라고 하기 어렵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요새 K-팝이니 뭐 여기서 딴 데서는 프라이드 엄청나게 강조하잖아요. 대한민국.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옛날에는 혹시 우리나라가 못 살았으니까 일본 중국하고 서로 잘 알면은 특히 옛날에 일본이 훨씬 잘 살았으니까 일본을 너무 갈까? 그래 무서워서 그랬다고 쳐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한국 자체가로도 좋은 나라 선진국이라고 되게 많이 자부심 갖잖아요. 그럼 자신감을 가져야지 그만큼. 애초에 지금 그런 것도 물론 어떤 입을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데서 연예인 그런 사람이 벌어서 위상이 높아진 거지 국민 개개인의 정신 수준은 낮은 건 맞지만은 어쨌든 한국의 껍데기는 많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경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걸 다 알아도 일본 중국 다 통해도 살았던 데서 다 사는 게 좋지 뭘 굳이 일부러 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풀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해. 그러니까 지금 지도층이 아까 국민이 한자를 모르게 하는 건 이제 한자를 알면 일본 중국으로 국민이 싹 빠져나갈까봐. 그럼 자기들은 그냥 아주 그냥 낙동강 오리알 될까봐. 그럴까봐 무서워서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단순하게 설명하면은. 근데 그걸 걱정 말라. 인간 사람이 자기 살고 있는 데서 계속 살지. 뭘 그냥 굳이
좋은 데 있다고 가냐. 그리고 아무리 글자를 공통으로 써도 사람 풍습과 그런 가치관 서로 그런 게 다른데 어떻게 쉽게 그렇게 가냐. 일부 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걱정 말고 제발 이제 해금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야, 또 질문 있겠죠? 예, 알았습니다.